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전국으로 확산하면서 개학을 앞둔 학교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다음 달 11일까지 수도권 유치원과 초중학교 등교 인원은 3분의 1로 제한됐고 집단 감염이 발생한 서울 성북구와 강북구 등의 일부 학교는 2주간 원격 수업만 진행합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예배가 모두 온라인으로 전환된 가운데 국방부가 2주간 모든 장병의 휴가를 중지하기로 했습니다. SK텔레콤과 KT, 네이버와 카카오 등 주요 ICT 기업들은 재택근무를 대폭 확대했습니다. 방역당국은 사랑제일교회 신도와 교회 방문자, 8.15 집회 참석자 등에 대한 신속한 진단검사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주가 코로나19 전국 확산의 중대 고비가 될 것으로 보고 수도권 주민들에게 되도록 외출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전 세계 코로나19 누적 사망자가 77만 6천여 명으로 늘어난 가운데 미국 내 사망자도 17만 명을 넘었습니다. 특히 하반기 독감 유행과 맞물리면 미국 의료체계 과부하로 피해가 훨씬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장마 기간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가 1,500건 넘게 발생하면서 엄청난 인명과 재산 피해를 냈습니다. 특히 산사태의 발생 원인을 놓고도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데요. 오늘 날씨학 개론에서는 산사태의 원인과 예방법, 제도적 개선책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해 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정부는 이번 주가 코로나19 전국 확산 여부를 가를 중대 고비가 될 것으로 보고 서울과 경기 지역 주민에게 꼭 필요한 경우 외에는 외출하지 말고 집에 머물러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 조정관은 정례 브리핑에서 그간의 경험으로 대응 역량은 높아졌지만 이번 집단 감염의 거센 확산세를 빠른 시일 안에 잡을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지금은 반나절 빠른 조치가 일주일 뒤 확진자가 배가 되는 것을 막을 시점이라는 인식 아래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되 방역 강화를 최우선으로 두고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수도권에서는 언제 어디서든 감염이 발생할 수 있다며 특히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의 행사와 모임은 연기하고 취소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경기 남북부 경찰청이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재확산과 관련해 도내 전 지역 거주자와 방문자를 대상으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습니다. 이에 따라 모든 경기도 거주자와 방문자는 앞으로 별도의 해제 조치 때까지 집회, 공연 등 다중이 모이는 실외는 물론 실내에서도 음식물 섭취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방역 수칙을 위반해 확진자 발생 등 감염이 확산하면 그에 따른 모든 비용에 대해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 7일 이후 사랑제일교회 관련 예배 소모임과 광화문 집회에 참석했거나 방문한 도민에 대해 오는 30일까지 보건소와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진단검사를 받을 것을 명령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다음 달 11일까지 수도권 학교의 등교 인원 제한 조치가 강화됩니다. 교육부는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서울, 경기 지역의 유치원과 초중학교는 교내 밀집도를 전체 학생의 3분의 1 이하로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경기와 같은 생활권인 인천은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가 격상되지 않았지만 같은 수준의 조치를 시행합니다. 교육부는 또 비수도권 지역 교육청에도 오는 9월 11일까지 학교 내 밀집도를 3분의 2 내에서 유지하도록 강력히 권고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서울 성북구와 강북구, 경기 용인과 양평 지역 일부 학교는 앞으로 2주간 원격 수업을 진행합니다. 국방부가 코로나19가 급속도로 재확산하는 만큼 오는 31일까지 2주간 모든 부대에서 휴가를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전국적 감염 확산을 고려해 그동안 수도권 부산 지역 부대에 적용하던 거리 두기 2단계를 전 부대로 확대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기간에는 장병들이 유흥시설이나 찜질방, PC방 등을 방문하는 건 금지되고 군 간부들은 회식이나 사적 모임을 연기하거나 취소해야 합니다.
또 종교 활동은 영내 시설에 한해서 장병들만 참석할 수 있고 영외에 있는 모든 군 종교 시설은 당분간 온라인 예배로 전환합니다. 마스크를 제대로 쓰지 않고 시내버스에 탄 승객이 기사를 폭행하는 일이 또 발생했습니다. 마스크를 제대로 써달라는 버스기사의 머리채를 잡은 것도 모자라 출동한 경찰관을 깨물기까지 했는데 결국 구속됐습니다. 홍성욱 기자입니다. 턱 밑으로 마스크를 완전히 내린 채 버스에 타는 한 남성. 버스기사가 마스크를 제대로 써달라고 요청하자 마스크를 올리지만 여전히 제대로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운전석으로 접근해 버스기사의 머리채를 잡습니다. 다른 승객들의 항의가 이어지자 버스 뒤편에 앉은 승객에게 다가가 위협합니다. 60살 A씨의 횡포는 경찰이 도착하기 전까지 15분 동안 이어졌습니다. 심지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손등을 깨물기까지 했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검거해 구속하고 추가 조사를 마친 뒤 검찰에 송치할 방침입니다. 마스크 미착용으로 인한 업무 방해나 폭행 등 사건은 엄정 처리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그런 차원에서 구속 수사한 겁니다. 정부가 지난 5월 26일부터 대중교통 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미착용자에 대한 승차 거부를 가능케 했습니다. 하지만 마스크 미착용 승객의 난동과 폭행, 시비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6월에도 마스크를 제대로 써달라는 기사의 요구에 한 승객은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버스뿐 아니라 지하철도 마찬가지입니다. 역무원의 마스크 착용 요구에 다짜고짜 주먹을 휘두르는 승객도 있었습니다. 경찰이 구속 수사 등 엄정 대응하고 있지만 일부 승객에게는 여전히 남의 일입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다시 급속도로 확산하는 상황. 순환받는 기사들은 물론 다른 승객들의 불안과 코로나19 확산 우려를 막기 위해 대중교통 내 마스크 미착용 승객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YTN 홍서욱입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급격히 늘면서 여름방학을 맞은 학생들의 안전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방역당국은 학생들에게 되도록 PC방이나 코인 노래방 등 밀폐된 장소에 가지 말라고 당부했는데요. 과연 이런 지침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엄윤주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서울 도심 학원가에 있는 한 PC방입니다. 마스크 착용을 비롯해 거리 두기 수칙은 잘 지켜지고 있는지 제가 한번 들어와 보겠습니다. 입구부터 방역 관리가 허술합니다. QR코드 출입은 지난 6월부터 의무화됐지만 관리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PC방 같은 경우 QR코드 같은 거 다 이렇게 하라고 돼 있지 않으세요? 어린 학생들이 이용자 수칙을 잘 따를 리도 만무합니다.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게임에 열중하는 모습이 쉽게 눈에 띕니다. 그냥 숨 쉬는 거 불편해. 이런 데 가지 마라 이러지 않아요? 항상 요즘 그런 거 하려고 있었어요. 2m 거리 두기 수칙은 유명무실합니다. 친구들이랑 같이 하러 자주 오는데 같이 못한다는 거? 말을 해야 되는데 계속 쓰고 있어야 되니까 말하기가 불편하거나 막 그런 거. 업주들은 방역 수칙을 지키는 게 불가능하다고 하소연합니다. 근데 그래, 이거 뭐 계속 쓰고 있냐. 저희도 그냥 들어야 하죠. 쓰는 사람은 쓰는 거고. 그냥 원래 저희도 그랬었어요. 저희도 그렇게 했는데 며칠이 안 나와요. 이번엔 동전 노래방을 가봤습니다. 침 튀기며 열창하는 학생들. 거추장스러운 마스크는 벗어 던졌습니다. 방역 수칙에 따라 한 방에 최대 2명만 들어갈 수 있지만 3명이 바짝 붙어 앉아 있습니다. 2명이 들어가야 된다고 얘기는 안 하던가요? 어떤 말? 그런 얘기는 못 들었고 그냥 실명상 QR코드를 찍고 들어갔어요. 용인에선 친구 사이인 고등학생 5명이 함께 동전 노래방과 PC방, 영화관을 갔는데 모두 코로나에 감염됐습니다. 학부모들의 걱정은 더 커졌습니다. 그렇다고 다 큰 자녀를 24시간 감시할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아이한테도 가지 말라고 한 번 더 당부를 하고 주변 친구들이 혹시라도 같이 가자고 했을 때 가지 말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 제가 동선을 매번 파악할 수는 없으니까 안 간다고 믿고 있는데 코로나는 남의 일이라는 듯 방역 수칙 안 지키며 PC방 가고 노래방 가는 청소년들. 이들을 누가 어떻게 말릴 수 있을까요? YTN 엄윤주입니다.
코로나19 환자의 폭증세 속에 정부가 신속한 진단검사를 당부했습니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현재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속한 진단검사라며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신도와 교회 방문자, 8.15 집회 참석자들은 가까운 선별진료소에서 진단검사를 받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해당자들은 다른 사람과 접촉하지 말고 방역당국의 안내에 따라 자가격리 수칙을 지켜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당국의 조치에 따르지 않거나 방해할 경우 관계 변경에 따라 엄중히 조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연휴가 끝난 지금이 코로나19의 가장 위험한 잠복기일 수도 있다며 철저한 방역을 당부했습니다. 정 총리는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휴가 기간에 늘어난 이동과 접촉이 대유행을 증폭시키는 계기가 돼서는 안 된다며 어쩌면 지금이 코로나19의 가장 위험한 잠복기일지도 모른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 각별한 경각심을 갖고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지키고 감염이 의심되면 반드시 진단검사를 받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사랑제일교회 집단 감염이 빠르게 확산하면서 서울시의 코로나19 병상 가동률이 75%에 이르렀습니다. 서울시는 17일 0시 기준 시내 코로나19 병상 787개 가운데 590개가 사용 중으로 가동률은 74.9%라고 밝혔습니다. 방역당국은 병상 가동률이 70%에 도달하면 공공의료체계에 부담이 되는 수준으로 판단합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수도권 지자체들과 병상 관련 공동협의체를 운영해 가동률을 떨어뜨리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감염이 급격히 재확산하면서 기업들의 재택근무 전환에도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특히 SK텔레콤과 네이버, 카카오 등 비대면 업무가 용이한 ICT 기업들은 발빠르게 재택근무를 확대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지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SK텔레콤이 또다시 재택근무에 들어갔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세 번째로 전국 모든 구성원이 대상입니다. SK텔레콤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에 따라 구성원과 고객의 안전을 지키고 코로나19 조기 극복을 위해 재택근무를 8월 23일까지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또 SK텔레콤은 직원들에게 외출을 줄이고 밀폐되거나 사람들이 많이 모인 장소를 절대 방문하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KT도 23일까지 서울과 수도권, 부산에 있는 직원을 대상으로 재택근무를 하기로 했습니다. 경기도 분당과 판교에 있는 IT 기업들도 잇따라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재택근무에 들어갔습니다. 먼저 네이버는 이달 말까지 재택근무를 하기로 하고 상황에 따라 기간을 늘릴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사태에 2월 말부터 원격근무를 하다 지난달 정상 출근을 시작한 카카오도 다시 원격근무에 들어갔습니다. 카카오 판교 오피스 인근 상가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으며 지난 14일부터 21일까지 원격 근무를 결정하였습니다. 이후 추가로 원격 근무가 연장될 경우에는 직원들에게 공지할 예정입니다. NC소프트와 넥슨 등 게임 회사들도 재택근무 전환 방침을 세웠습니다. 특히 ICT 업계는 업무 특성상 원격으로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잘 구축되어 있고 이미 재택근무를 한 경험이 축적돼 빠른 결정이 가능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 밖에 LG전자가 10명 이상 모이는 회의를 제한하고 유연 출퇴근제를 확대하는 등 다른 기업들도 긴장 속의 상황을 지켜보며 코로나19 예방 대책 마련에 힘쓰고 있습니다. YTN 이진입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강력하게 봉쇄 조치를 할 경우 취업자 3명 가운데 1명은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하기 어려울 것이란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은행은 코로나19에 대한 고용 취약성 측정 및 평가 보고서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한은은 감염병 확산으로 봉쇄 조치나 사회적 거리 두기를 엄격하게 시행하면 필수직이 아니면서 재택근무가 어려운 일자리는 단기적으로 실업 위험에 크게 노출된다고 진단했습니다. 한은은 비필수직이면서 재택근무가 어려운 일자리는 전체 취업자의 35%를 차지한다며 강력한 봉쇄 조치를 했을 때 취업자 3명 중 1명은 근무 시간 단축이나 일시 휴직 등으로 정상적 경제 활동이 어렵다는 뜻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대학들이 새 학년도 수업을 시작하자마자 코로나19 집단 발병에 잇따라 비상이 걸렸습니다.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대학은 새 학년도 수업을 시작한 첫 주에 170명이 넘는 코로나19 환자가 나오자 대면 수업을 중단했다고 CNN 등이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라 노스캐롤라이나대는 오는 19일부터 캠퍼스 대면 수업을 원격 수업으로 전면 전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대학 측은 코로나19에 감염된 학생 177명을 비롯해 감염자와 접촉이 의심되는 사람 349명이 격리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오클라호마 주립대학의 여학생 기숙사에선 23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고 노터데임 대학에선 수업 재개 일주일 만에 58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미국에서 코로나19 확산세가 예상보다 빨라 벌써 사망자가 17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하반기 독감 유행과 맞물리면 의료체계 과부하로 피해가 훨씬 커질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형근 기자입니다. 미국 워싱턴 대학은 코로나19 사망자가 10월 1일 17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현지 시각 16일 17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예상보다 6주가량 빠른 속도입니다. 누적 확진자도 이미 550만 명을 넘어서 600만 명을 향하고 있습니다. It is with great sadness that we must recognize that Nevada has reached the 1,000 death toll for COVID-19. The grief felt by Nevadans for these individuals, these families, these friends is enormous. 보건 전문가들은 올 하반기로 가면서 상황이 더 악화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독감 유행과 맞물리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 지난해 독감으로 인한 사망자는 6만여 명, 입원 환자도 80만 명이 넘습니다. 코로나19로 과부하가 걸린 상황에서 독감 환자까지 속출하면 의료 체계가 마비될 수 있습니다. I said it was going to be more difficult and potentially complicated because we'll have flu and coronavirus circulating at the same time. 때문에 미국은 코로나19 백신 확보에 이어서 독감 백신까지 쓸어담고 있습니다. 미 보건당국이 올 가을 겨울에 투여할 독감 백신은 2억 회 분량, 지난해보다 13% 증가한 것으로 역대 가장 많은 분량입니다. 유럽연합도 동시 유행 가능성을 높게 보면서 회원국에 독감 백신 확보와 예방접종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YTN 김영근입니다. 이처럼 미국에서 코로나19 사망자가 17만 명을 넘어서면서 코로나19가 세 번째 사망 원인이 됐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토머스 프리든 전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국장은 코로나19는 이제 미국에서 세 번째 사망 원인이라며 사고나 폐질환, 당뇨 등 다른 원인을 앞선다고 말했습니다. 가장 최근 자료인 2018년 미 보건당국의 통계를 보면 미국에서 심장병과 암으로 인한 사망자가 각각 65만 5천여 명, 59만 9천여 명으로 사망 원인 1, 2위를 차지했습니다. 우발적 상해와 만성 하부호흡기 질환, 뇌졸중 등이 그 뒤를 이었는데 코로나19 사망자 수가 이들을 모두 앞지른 것입니다. 미국 제약사 노바백스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자사의 코로나19 백신 이상 임상시험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임상시험은 건강한 자원자 2,600여 명과 HIV 감염자 240명 등 두 그룹을 상대로 진행됩니다. 노바백스의 그레고리 글렌 연구소장은 남아공은 겨울을 맞아 코로나19 환자가 급증하고 있다며 이번 시험이 백신 효능의 초기 징후를 제시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노바백스는 호주에서 건강한 성인 13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일상 임상시험에서 높은 수준의 항체가 형성됐다고 밝혔습니다. 폭발 참사가 발생한 레바논에서 코로나19 환자가 급증하면서 봉쇄 조치가 다시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마드 하산 레바논 임시보건부 장관은 코로나19에 관한 국가 경보를 선언하면서 2주 동안 국가를 봉쇄하는 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봉쇄 조치는 공항, 수도 베이루트, 다른 지역 등 3개 지역으로 나누어 실시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폭발 참사가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에 큰 영향을 줬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민주당이 조 바이든 전 부통령과 카멀라 해리스 상원 의원을 오는 11월 대선 후보로 지명하기 위한 전당대회를 시작합니다. 코로나19 대유행 탓에 미국 전역의 주요 거점을 화상으로 연결해 진행하는데
대선 후보 수락 연설은 마지막 넷째 날인 목요일에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워싱턴에서 강태욱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당원과 지지자들이 대대적으로 모여 치러진 민주당 전당대회. 올해는 흥행몰이를 위한 성대한 이벤트와 축제 없이 이뤄집니다. And then when Joe Biden announced he was not coming, that was kind of, that was sort of the final, air being kind of let out of the balloon. 미러키와 바이든 전 부통령의 자택이 있는 델라웨어, 윌밍턴, 뉴욕과 LA 네 곳의 거점을 화상으로 연결해 군중의 반응 없이 진행됩니다. 다만 위스콘신과 햄프셔 등 몇 곳에서는 자동차 극장처럼 차를 타고 입장에 참여하는 방식도 도입됩니다. Last week, we announced watch parties as one of the ways we're solving for no audience and also using convention as an organizing tool. Another way that we did not announce, though, is we will be hosting drive-ins across the country. 본 행사는 매일 밤 9시부터 2시간여 동안 이뤄지고 주요 방송사들은 1시간씩 생중계할 예정입니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부부와 힐러리 클린턴 부부 등 주요 연설자들의 지지 연설도 매일 너댓 개씩 배치됐습니다. 경선 결과를 반영하는 주별 대의원의 공개 투표는 둘째 날 이뤄지는데 통상 여러 시간이 걸렸지만 이번에는 30분가량으로 단축됩니다. 부통령 후보자의 수락 연설은 셋째 날에, 대미인 대통령 후보자 수락 연설은 마지막 넷째 날 예정돼 있습니다. I'm signing this because I'm in this race to win, and with that guy right there, and we're going to get it done. 지켜야 하는 입장인 공화당의 전당대회도 다음 주 나흘 동안 진행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 전당대회 기간 미러키가 있는 위스콘신을 포함해 펜실베이니아, 애리조나주 등 2016년 대선 때 대부분 근소한 표차로 이겼던 주요 경합주 공략에 나섭니다. 양당의 후보가 확정되는 대형 행사가 시작되면서 승리를 위한 사활을 건 전쟁도 막이 오른 셈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미국에서 11월 대선을 앞두고 우편 투표가 정치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일부 주정부가 트럼프 행정부와 연방우체국을 상대로 한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고 CNN이 보도했습니다. CNN은 콜로라도, 노스캐롤라이나, 버지니아 등 최소 6개 주 법무장관이 연방우체국의 운영정책 변경을 막을 수 있는 법률적 선택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매사추세츠 모라힐리 법무장관은 모든 사람의 투표가 꼭 반영되도록 가능한 모든 선택지를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올해 미국 대선은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 속에 치러지면서 여느 때보다 우편 투표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우편물의 배송이 지연돼 차질이 빚어지면 선거 결과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건강 이상설이 증폭되면서 일본 정계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이런저런 추측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총리 사임도 대비하면서 향후 정국 운영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김상우 기자입니다. 우리나라의 추석과 비슷한 오복 연휴를 보내던 아베 총리가 갑자기 또 정밀 검진을 받아 건강 이상설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총리의 정밀 건강검진은 보통 6개월에 한 번. 지난 6월 정밀 검진을 받은 이후 또 받았기 때문입니다. 체류 시간은 7시간 반. 총리 주변에서는 코로나19 사태가 터진 이후 연일 근무로 과로한 탓일 뿐 통상적인 검사라며 건강 이상설을 일축했습니다. 병원 측도 지난 6월 검진에 따른 추가 검사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최근 집무실에서 피를 토했다는 등의 건강 이상설 관련 보도가 잇따라 일본 언론과 정계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관저의 현관 같은 거리의 아베 총리 걸음걸이가 눈에 띄게 느려졌다는 등의 분석 보도도 나왔습니다. 지난 4월에 비해서 2.59초 길어졌다며 건강 이상설을 제기한 것입니다. 지난 15일 전몰자 추도식에 참석한 아베 총리의 걸음걸이를 보면 비교적 낮은 내리막 발판인데도 매우 조심스럽게 걷습니다. 총리 주변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아베 총리의 건강 이상설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는 또 다른 이유는 아베 총리가 1차 집권 당시인 2007년 9월 지병인 궤양성 대장염 악화를 이유로 총리직에서 약 1년 만에 퇴진한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야권에서는 몸 상태가 나쁘다면 총리를 교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집권 자민당 일본에서도
총리 사임도 시야에 넣고 중의원 해산 등의 향후 정국에 대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아베 정권의 지지율은 30%대로 떨어져서 지난 2012년 말 2차 내각 출범 이후 가장 낮고 경제도 올해 2분기 실질 국내 총생산이 연율 마이너스 약 28%로 사상 최악의 수준입니다. 특히 코로나19도 감염 재확산의 불길을 아직 완전히 잡지 못해서 경제도 지지율도 코로나 사태 이전으로 회복이 쉽지 않은 상태입니다. YTN 김상우입니다. 무려 54일간 이어지며 역대 최장 기록을 세운 장마가 끝났습니다. 끝없이 내린 비 때문에 많은 피해가 발생했는데요. 이 가운데 산사태로 인한 인명과 재산 피해가 특히 심각했습니다. 오늘 날씨학 개론에서는 올해 발생한 산사태를 총정리하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이수곤 전 서울시립대 토목공학과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번 집중호우로 총 40명이 넘는 인명 피해가 발생했고요. 자, 이 중 19명이 산사태로 사망했습니다. 자, 비로 인한 산사태가 불가피한 자연재해일 수도 있지만요. 좀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경우 인재다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죠. 네네. 우리가 산사태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산에 산사태가 나는 건 당연하고요. 예. 산이 이제 평지로 돼가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자기가 평형을 이뤄가는 겁니다. 근데 저희가 거기 사람이 자꾸만 건드려 가지고요. 고속도로를 만들거나 도로 만들고 사람이 깎고 자꾸만 그러면은 이제 산이 이제 평형을 이뤄가려고 자기 스스로 예. 그래서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이제 도로를 막거나 이렇게 전부 다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다 우리가 굴착을 하고 이렇게 산을 훼손시켰으면은 그 지역에 맞게끔 지진이나 지형에 맞게끔 충분하게 배수 시설이나 또 옹벽 시설을 제대로 하면 되는데 그걸 하지 않기 때문에 예. 비가 오게 되면은 먼저 가장 취약 포인트가 바로 이제 그 사람이 건드린 데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러니까 이 지형과 지질의 특성을 좀 잘 파악하고 공사를 하는 게 중요한데 네. 그런 부분을 간과했기 때문에 이런 산사태가 더 많이 유발됐다 이렇게 볼 수 네, 있을 네, 것 그렇습니다. 같습니다. 자, 그 교수님께서 이번에 그 장마 때 여러 산사태 현장을 직접 방문하셨다고 들었는데요. 네, 네. 직접 가서 보시니까 어떻던가요? 네, 거의 위험한 지역을 거의 인명사고 난 적 가봤고요. 예. 인명사고 9군데 중에서 4번은 가봤고요. 그리고 태양광도 두 군데 가봤습니다. 아, 예, 대부분의 현장을 방문하셨는데 네네. 가평부터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네네네. 가평은 저기 이제 산을 보면 알겠지만은 예. 저 가평 보통 도로 옆에 아주 평평한데 이렇게 한 10도 내지 20도 정도 되는데 평평한데 저 펜션이 밑에가 있는데 예. 펜션 위쪽으로 과수원을 만들기 위해서 저기 보는 것처럼 도로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산을 위를 깎았거든요. 윗집을요. 예. 저기 깎은 면인데 저기 바로 하얗게 보이는 게 돌이고 그 흙이 1m로 살짝 얹혀져 있습니다. 근데 깎은 면에 한 3m인데 그거를 탁 지금 건드려서 미끄럼 타고 내려오는 겁니다. 비가 올 때. 그러니까 펜션에 덮쳤군요. 네, 그러니까 밑에 집하고 위에 집하고 주인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되는데 사실 이런 거를 조정을 해줘야 되는데 인허가 할 때부터. 근데 우리나라 법으로서는 밑에 집이나 윗집이나 허가 안 내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군요. 그게 문제입니다, 지금. 네. 자, 그러니까 산지를 개발하면서 그에 맞게 보강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했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자, 그런가 하면 경기도 평택에서도 산사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네네. 한 반도체 공장에서 건물 뒤편에 야산이 무너져 내리면서 3명이 매몰돼 숨지는 사고가 네네. 있었는데, 이 작업장과 야산 사이에 옹벽이 설치돼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네, 이 옹벽이 아주 거기도 편편한데요. 예. 뭐 편편한 그냥 평지입니다. 야산인데 그 밑에를 한 5m를 구착을 해가지고요. 거기다 보강 또 옹벽을 만들었어요. 근데 거기 천막 같은 게 공장이 있었는데 거기에 매몰돼가지고 됐는데 5층이면 5m면은 뭐 크지도 않습니다, 사실은요. 근데 그 금방 매몰됐는데 저기 사진에 보이고 있는데요. 바로 무너져가지고 뭐 조그맣게 무너졌는데 사람이 매몰돼서 5명이 사망을 합니다. 저것도 마찬가지다시피 우리가 굴착을 했으면은 사람을 희석시켰으면은 거기에 지질하고 지형이 맞게끔 흙을 보강을 하고 물은 쉽게 빠져나오도록 이렇게 배수공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게 같은 데에서도 사람이 얼굴 다른 것처럼 다 다르거든요. 위치마다 다릅니다. 하나인데도. 근데 그거를 조사하고 제대로 해야 되는데 저런 것까지 미흡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옹벽
옹벽도 속수무책이었다는 건 옹벽에도 어느 정도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 이런 얘기인가요? 네, 옹벽은 흙은 막는데 사실은 물이 비하고 오게 되면 그건 자연히 빠져나가야지 물까지 옹벽에 차오르면 옹벽은 못 견딥니다. 예. 옹벽은 근데 물이 빠져나오도록 해야 되는데 이거를 물까지 막으려면 옹벽이 두꺼워서 설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옹벽은 물이 오면 아주 제일 나쁜데 그 물이 차오면 어느 쪽이 물이 흐를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거기에 배수공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뭐 천편일률적으로 합니다. 그냥 특별하게 조사.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옹벽에도 어느 정도 물구멍을 내서 물이 빠져나갈 수 네, 있도록. 근데 물이 나오는 데가 거기가 있거든요. 물 길이 있습니다. 그걸 지형과 지지를 보면 나타나는데 천편일률적으로 하니까 사실은 너무 아깝습니다. 지금 저기 보시면은 이제 저게 절개지거든요. 산을 깎은 건데요. 깎았는데 보면 산을 깎아 보면 저 왼쪽에 보면은 이렇게 저 원지형을 깎아버리면은 왼쪽에서 불안한 한반에 저 오른쪽에 보면은 저 산 쪽에서 이제 토사가 이렇게 밀려 내려옵니다. 깎으면은 원래 흙이 땅속에 묻혀 있을 땐 괜찮은데 깎으면은 흙이 하늘에 붕 뜨거든요. 그래서 아까 그래서 저 위쪽에서 토사가 미끄러지는 게 바로 아까 가평의 펜션이고요. 바로 밑에는 거기 이제 흙을 막았는데 저기도 옹벽 같은 걸 이제 왼쪽 보면 이게 옹벽을 막는데 그거가 이제 옹벽이 제대로 흙하고 물이 배어 나오는데 그거 물구멍을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정리하자면 충분한 고려 없이 잘못 설치한 옹벽이 또 하나의 화근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뭐 돈이 필요하거나 그런 건 아닌데 지질 조사 우리 병원에 가게 되면은 엑스레이 찍고 MRI 찍고 피 검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약 먹을지 수술할지 결정해야 되는데 그거를 제대로 검진해가지고 안 하고 공사부터 막 서두르게 하니까 그렇습니다. 원인 파악이 제대로 안 돼서 그렇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전남 곡성의 사례로 가보겠습니다. 이 곡성 역시 산사태가 발생하면서 마을 주민 5분이 이제 목숨을 잃었는데, 자, 무리한 도로 확장 공사가 원인이 됐다 이런 분석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네, 거기도 이제 산 중턱이에요. 중턱에 이제 국도가 확장을 공사하는데 저기 확장 공사를 하는데 거기에 이게 확장 공사하는 거는 국토교통부 소관입니다. 밑에는 지자체고 행정안전부고요. 근데 국토부에서는 이제 거기서 확장 공사하면서 계곡부에다가 옹벽을 또 쌓고 아까 저기 평택하고 똑같은 옹벽입니다. 보강토 옹벽인데 옹벽을 쌓고 위에다 흙을 놨는데 계곡에는 물이 많이 내려오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다가 옹벽을 놓고 흙을 깊이 쌓아놓은 거예요. 근데 거기도 물이 제대로 안 빠지면 그 옹벽은 무너지거든요. 사실은 위험합니다. 그런 거를 제대로 하면 되는데 그래서 이제 사실은 근데 거기에는 흙을 쌓지 말고 차라리 교각 같은 걸 해가지고 그냥 교량으로 가면 되거든요. 근데 비싸거든요, 그게요. 교량으로 쌓으면 무너질 게 없지 않습니까? 또는 산 쪽으로 산을 깎아버리면 되거든요. 이쪽으로 흙을 하지 말고. 근데 그것도 비싸거든요. 그래서 아마 국토부에서 공사할 때는 단가를 생각합니다. 이렇게 싸게. 그쪽은 그쪽만 목적만 가지고 있죠. 너무 비싸게 하면 나중에 또 감사해도 지적당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도로 같은데 이렇게 산중턱에 만들 때 하부 지역에 마을이 있게 되면은 충분하게 무너져서 산 때까지 고려하도록 비싸더라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위하고 밑에하고 지금 이게 잘 안 되고 밑에 마을 주민들도 위험하다고 막 그랬는데도 이게 소통하는 게 없습니다. 이렇게 그게 지금 문제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니까 소관부처가 제각각이라서 네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관리 책임도 분산돼 있고 네네. 허점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그렇습니다. 이런 지적을 하셨는데, 자, 그런가 하면 안성의 양계장에서도요 흙이 무너지면서 한 명이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안성의 경우는 어떤 산사태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거기는 산에서 내려온 자연 산사태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산에서 내려오는 산사태거든요. 아까는 제가 옹벽 이런 것들은 인위적인 산사태고 이거는 자연적인 산사태입니다. 자연재해군요. 네, 자연적 산사태가 우리나라 한 20% 정도 인명 피해가 있거든요. 80%는 사람이 건드린 데서 나고요. 근데 여기서도 가보니까 무슨 문제가 있냐면 우리 다른 데도 마찬가지일 텐데 개울가가 이렇게 쭉 지나갑니다. 개울가 있습니다. 산에서 물이 내려올 때는 이렇게 저기서 쭉 보이시는데요. 저기 왼쪽에 집이 매몰된 데입니다. 근데 오른쪽에 저 오른쪽에 지금 파인 데가 개울이거든요. 원래 개울입니다. 개울이 한 10m 떨어졌는데 저 왼쪽 집안이 매몰된 거예요. 약간 그 집은 약간 10m 떨어지고 약간 언덕에 있어서 괜찮았거든요. 근데 산사태를 상상을 못했습니다. 그 사람은. 근데 산사태가 나서 내려오면요. 물길이 평소대로 S자로 꾸불꾸불 내려가는데 산사태가 되면 토속류가 내려오면 무거워가지고 직진해버립니다. 그냥. 그러니까 방향을 틀어버리기 때문에 밑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당할 수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근데 그런 것들을
일반 사람들 저는 모릅니다. 그렇군요. 이제 산 근처에서 이제 거주하시는 분들은 언제나 조심해야겠다. 네, 이런 그렇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리고 또 다른 이제 이슈가 있는데 산사태 원인을 두고 또 산지에 설치된 태양광 그 패널이 또 원인으로 지목되기도 했었거든요. 네네. 이제 정치권의 그 쟁점까지 됐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도 산에 아까 건드리면은 산사태를 유발하는 건 뭐 당연합니다. 예. 근데 거기 나무도 자르니까 이제 침식도 되는데요. 근데 거기도 마찬가지다시피 이미 훼손을 시켰으면은 거기에 지질하고 지형에 맞게끔 뭐 보강공사하고 배수를 하면 됩니다, 사실은. 예.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태양광이 민간 공사기 때문에 그 유지 관리가 제대로 또 안 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은 정부공사들은 그런 대로 관리가 되는데 관리가 안 되거든요. 그렇군요. 그리고 잠깐만 싸게 하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거기도 또 이게 통상부 저 때문에요. 네. 이게 좀 부처가 또 다릅니다. 통상 외교 자원부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다르기 때문에 또 여기서 또 관리가 또 제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제가 보니까 뭐 산사태 인위적인 사람이 만든 또 산사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네. 그렇군요. 그리고 또 매몰돼 가지고 인삼밭도 이렇게 되는데 금산도 가봤고요. 네. 거기도 근데 또 뭐가 문제되냐면 지금 산림청에서 20도에다가 15도면 완만하다 괜찮다 그러는데 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가요? 현장을 지금 보지 않고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게 조성을 하고 나중에 부착을 하는 데는 가파르게 45도, 60도로 부착을 하거든요. 네. 거기가 문제입니다. 거기서 무너지는 건데 예. 이거를 완만하게 경사가 이렇게 25도, 15도 완만하면 괜찮다 그러는데 그건 아닙니다. 현장을 가보면은 산사태가 어디 나는지 네. 모든 현장은 사실 답의 현장이 있는데 예. 공무원들이 현장을 제대로 거기서 가봐야 됩니다. 단순히 산사태 이 산의 경사면을 좀 완만하게 하는 것만으로는 해결책이 되지 않는다. 이런 그거는 말씀이시죠? 자연 산사태만 생각을 하는 거지. 예. 산이 가파로운 산사태 많이 나고 완만하면 되는 여기는 건드렸거든요. 건드린 데는 또 완만한 게 아니라 여기 또 깊이 건드리기 때문에 전체가 완만하더라도 저기는 가파르면 무너집니다. 아까 네. 가평의 펜션도 완만했는데 가파르니까 무너지는 거거든요. 예, 그렇군요. 똑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보도를 보니까요. 산사태 위험 지역이 아닌데도 산사태가 발생해서 피해가 일어난 그런 지역들도 네, 꽤 그게 그것 많더라고요.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산사태는 주관기관이 산림청인데요. 예. 산림청에서 취약지역으로 만듭니다. 위험 지도를 만들어 가지고 취약지를 만드는데 근거가 지형이 가파르면 산사태 많이 나고 늦게 하면 적게 나는 네. 뭐 그런 데를 따지는 건데요.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무너지는 것들이 옹벽 절개지 사람이 건드리면 무너지는데 네. 이거는 산림청 소관이 아닙니다. 네. 행정안전부 소관이기 때문에 그게 산사태 취약지역에 들어오질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취약지역이 이번에만 만든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10년 동안에도 인명사고 나는 데는 취약지역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네, 그래서 비가 와서 취약지역에 피하라 그러는데 그거는 잘못입니다. 전부 다 위험하다고 봐야 됩니다. 산 밑에는. 네. 자, 오늘 산사태의 원인이나 여러 가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들어봤는데 네. 그 마지막으로 이번에 산사태 때문에 인명 피해가 많이 발생했잖아요. 네네. 산사태를 좀 피할 수 있는 어떤 뭐 징후라든지 어떤 피할 수 있는 그 어떤 뭐랄까 예상할 수 있는 그런 그거는 방법이 제가 있을까요? 보기에는 심한 고문이고요. 네. 그렇게 그게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은 적극적으로 접근해야 되는데 제가 인명피해원이 19대 난 거 보니까 너무 안타까워요. 예. 아무것도 없어요, 대책이요. 예. 산에 밑에 집을 지으면서 산사태가 나가지고 자기 집을 친다는 생각을 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펜션에 가지고 판넬로 약하게 지어놨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그렇게는 무너지거든요. 네. 그럴 때는 기존 것들은 산하고 산 밑에 펜션 사이에 2m 정도의 철근 콘크리트 보호벽만 만들어 놓으면은 그 내려오더라도 치지 않습니다. 네. 예. 우리나라 흙이 1m밖에 없기 때문에요. 그리고 산 밑에는 철근 콘크리트 옹벽으로 철근 콘크리트 건물을 짓도록 지도해야 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근본적으로 위험이 아예 없도록 공사 단계부터 고려를 해야 한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또 산사태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경각심을 가지고요. 산 밑에 있는 그런 집에 사시거나 혹은 그런 쪽으로 놀러 가시는 분들 더더욱 주의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지금까지 이수곤 전 서울시립대 토목공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간단한 혈액 검사로 노인 우울증을 예측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분당 서울대병원 연구팀은 60세 이상 한국인 4천여 명을 대상으로 실험한 결과 혈액 속 적혈구의 용적이나 색소량, 색소 농도에 따라 우울증 진단 위험이 1.5에서 6.3배까지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적혈구 모양이 변하면 뇌의 산소 공급을 방해해 뇌기능 저하와 우울증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 기술을 실제 의료 현장에서 활용하기 위해서는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치주 질환이 대장암 발생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 하버드대 연구팀이 남녀 4만여 명의 건강 자료를 분석한 결과 치주 질환이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대장암 위험 요인인 용종이나 선종이 생길 확률이 각각 17%와 11% 높았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치아 건강 불량이 대장암에 영향을 주는 과정은 구체적으로 알 수 없으나 구강 박테리아가 역할을 하는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인체의 모든 조직이 5mm 이하의 작은 플라스틱 조각인 미세 플라스틱에 오염됐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미 애리조나 주립대 연구팀은 기증받은 인간 시신 조직을 채취해 분석한 결과 폐와 간 등 47개 기관과 조직에서 모두 미세 플라스틱이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플라스틱 속의 화학 물질은 당뇨병과 비만, 성기능 장애 등을 유발한다며 미세 플라스틱이 중요한 신체 기관에 들어가면 암을 일으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태양 주위를 돌다가 태양계 밖으로 날아간 성간 천체 오umu아무아가 수소 얼음 덩어리가 아니라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한국천문연구원과 하버드 스미소니언 천체물리연구센터 공동연구팀은 천체 물리학적인 방법으로 계산한 결과 오umu아무아가 수소 얼음 덩어리라면 태양계에 도달하기 전 기화해 사라졌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umu아무아는 태양계에서 관측된 최초의 성간 천체로 기존에는 수소 얼음 덩어리로 이루어졌을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0년 청년 기술이전 전담인력 발대식을 온라인으로 열었다고 밝혔습니다. 청년 기술이전 전담인력 사업은 대학 산학협력단이 미취업 졸업생을 채용해 대학의 우수기술을 사업화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66개 대학의 이공계 졸업생 3,600명이 청년 기술이전 전담인력으로 활동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고장난 게 있으면 제가 좀 고쳐드리고 있거든요. 여기 둘은 목수예요. 저는 환장. 우와, 위에 봐봐. 이거 옛날 그대로예요? 너무 멋있어요, 집이. 이 레트로 느낌 진짜 좋다. 계단도 좋고 잘 고쳐주셔서 고맙습니다. 뭔가 포근하게 우리를 감싸주는 느낌이 나도 들어서. 포근하게 감싸줘. 맞춰! 잘 지내세요? 야, 오랜만이야. 화성에 오니까. 과학과 사람 사는 이야기를 함께 만날 수 있는 리얼 수선 예능 고처듀오 시즌2가 긴 세월이 고스란히 묻어있는 100년 고택을 찾았습니다. 고풍스럽지만 오래된 만큼 손볼 것도 많았다고 하는데요. 이 100년 고택을 고처듀오가 어떻게 바꿔놓았을지 직접 확인해 보시죠. 사이언스 투데이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